2회 11번입니다.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난한 문제는 무난하게 가자고 했죠. 1번에 복잡과 단작은 서로 대비되는 재배 방식에 해당한다. 1문단에 보시면 복잡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작물과 품종, 그 다음에 단작은 1년에 한 작물만을 재배하는 거니까 대비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토착 품종보다는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수의 품종들이 현대 농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1문단에 품종적인 측면에서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수의 품종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현대 농업의 품종의 단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통일계 품종들의 유전적 유사성이 커지면서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면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통일계 품종들이 점차 늘어나자 새로운 도열병 균계가 생겨나 통일계 품종의 저항성이 무너졌다. 아유, 너무 쉽네요. 3번 정답이고요. 4번에 농업의 단작화는 생태계의 불안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단수나 뭡니까? 단작화가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4번도 괜찮습니다. 자, 12번 가보죠.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억이요. 쌀의 자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쌀의 자급이라는 상태 아니면 쌀이 자급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다,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어떤 상태나 결과 같은 게 생기거나 만들어지더라고 했을 때 환경에 의해서 성격 형성이라는 어떤 결과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1번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왜 2번하고 4번은요. 2번은 이렇게 바꿔보세요. 사랑을 이루다. 4번은 꿈을 이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사랑을 이루다, 꿈을 이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뜻한 대로 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 마을은 130여 호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뭡니까? 이건 구성되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많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요거 12번은 좀 틀린 분들 계신데요. 그죠? 요거 일단 2번과 4번이라는 것이 뜻한 대로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보시면요. 갑정의 주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한번 가보죠. 자, 기억에 을과 정은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보니까 갑이 로봇에게 의식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을은요. 기준은 같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 같은 경우는요. 그저 보니까 정은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해도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 을은요.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게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되고 그다음에 니은에 인공지능 로봇에게 의식이 있어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누굽니까? 병 같은 경우에 보니까 로봇에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어도 뭡니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왜? 로봇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도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의 견해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로봇에게 실제로 의식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4명 중 1명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보니까 일단 을 같은 경우에 그죠? 로봇 같은 경우에 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의식이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죠? 을은 그 기준에 따라서 뭡니까? 도덕적 지위를 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해가지고요.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크법으로 풀면 되죠. 우리끼리는 크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가 해보죠. 뭡니까? 민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홍.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크 민이면 뭐예요? 기획 업무에 관심이 있다. 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자, 중개념이 이거기 때문에 맞춰주면 그죠? 이거 서로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크 기면 뭐예요? 민. 그러면 크기면 민이고 민이면 홍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홍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러면 기획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어디에 홍보 업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네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 왜 결론도 어차피 크가 붙어 있으면 이거 두 개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크 홍이면 어떻게 된다? 기. 그래서요. 홍보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어디에 기획 업무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정답 1번이죠. 그죠? 전제에서만 바꾸는 게 가능한 게 아니고요. 크가 붙은 것들은요. 결론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무난한 문제죠. 자, 1번부터 보죠. 새로운 매체로 인해 대중들은 작독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죠? 우리 이 문단 보면 새로운 매체 작독자가 되었다. 맞고요. 이번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 환경이 만들어졌다. 1문단이죠.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매체 환경 해가지고요. 문제 없고요. 그러면 3번에 사진보다 영화. 사진 영화가 나와 있기는 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비교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대중들은 이미지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역시 이 문단 쪽에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속에서 과잉된 시대에, 그죠? 이미지가 과잉된 시대에 이미지 속에 함몰돼서 향유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괜찮죠. 자, 16번은요. 기억을 강화하는 거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레짐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자, 일단은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뭐예요?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맺었다라는,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따라서 뭡니까? 움직인 거고요. 이게 환경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기억 아무 문제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이 요르단 국경지대에 방어 장벽을 세운 것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이에 수긍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뭡니까? 공유된 비전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간 무역의 확대와 경제 체제들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국제통화기금이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통화기금 같은 것들 뭡니까? 무역하고 연결되는 거고, 서로 역시 여러 국가들이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 협력하는, 함께하는 거니까 디귿도요. 레짐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윗글에 대해 평가한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요. 한마디로 말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익힐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 같은 경우에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보죠. 1번에 어떤 사람이 모국어를 배울 때에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말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했다면 이 글의 견해와 반대되는 거니까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생성형 AI에 간단한 조건을 입력해서 글을 쉽게 쓸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글의 견해는요. 뭡니까? 글을 쓰려면 배워야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됐고, 그 다음에 글을 쉽게 써내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 글은 쉽게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AI 통해서 쉽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윗글의 견해와 반대되는 거니까 약화되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에서도 다양한 이모티콘을 통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윗글의 견해는 강화될 것이다. 우리 특히 여기 이제 마지막 문단 쪽에 보시면요.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 앞뒤를 꾸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표정과 함께 짓거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표정이 사실은 비언어적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말은 비언어적 표현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그래서도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돼버리면 글도 역시 얼마든지 그저 꾸며가지고 할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윗글의 견해와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약화라고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친교를 위한 대화 상황에서 특별한 준비 없이 편하게 말할 수 있다. 특별한 준비 없이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의 견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약화가 아니라 강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18번은요. 자, 이거는 침착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서 전자는 뭡니까? 일단은 말과 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전자는 말, 그 다음에 후자는 글, 그 다음에 전자는 말, 후자는 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요. 글은 말처럼이라고 하고 있으냐 그러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후자, 그 다음에 전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자, 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 얘기하고 있는 게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미음 그리고 글 이기하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니은 그리고 리을 그리고 비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기역 리을 안 되고요. 니은 미음 안 되고요. 디귿 비읍 안 되고요. 리을 비읍 해가지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문맥적인 의미보다는요.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대상만 잘 알아두시면 되죠. 자, 19번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래 수로 논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저 존재 양화사나 보편 양화사 이런 기호들을 써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요, 존재 양화사와 그다음에 보편 양화사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굳이 우리가 AX, BX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어차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를 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장 논리하듯이 그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거 1, 2, 3, 4라고 하죠.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 1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A and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라는 거면 2번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죠? B와 D를 뭐예요?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not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드모르간 규칙 적용하면 뭡니까? not B 또는 뭐예요? not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죠. 그 다음에 A와 B를 가진 후보자 그러면 A and B 그죠? 모두 C는 가지고 있다 않다. 그래서 A and B면 뭡니까? not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요게 좀 어렵죠. 요건 좀 차분히 해볼게요.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요거 그죠? A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가 사실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부정이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요거 기억나세요? X이면 Y다가 참이라는 것은 X이면서 Y가 아니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고, 이거 그죠? X이면서 Y가 아닐 수는 없다는 거고, 요거 드모르간 규칙으로 풀어보면 not X 뭡니까? 또는 뭐예요? not X 또는 뭡니까?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해보죠. 자, A이면 not B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 일단 나중에 할 거예요. 요거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요거 잘 해보죠. 자, 이거라는 것은 뭡니까? 전건이면서 후건이 아닐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 드모르간 규칙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드모르간 규칙으로 풀기 전에 이거 전체에다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not이 붙어 있으니까 no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쇄되고 A and not B인데 결국 이건 A and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죠?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 부분, 자, 요건 말씀드릴게요. 19번 문제처럼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이미 조건문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따져보죠. 네 종류 중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그러면 요거 1번부터, 그죠? 우리가 A, B, C, D를 갖고 있는 후보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해보죠. 1번에 의해서 A를 갖고 있는 사람은 D를 갖고 있어요. 근데 D를 갖고 있으면 뭡니까? 2번에 의해서 D가 not D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not B죠. 그죠? not B 또는 not D인데 D가 참이면 not B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A 나네요. 죄송합니다. A 또는이죠.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A나 B 이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A 갖고 있으면 이거 전권 만족하는 거고요. 그죠? 뭡니까? not C. 그러면 A 가지고 있는 사람은 B, C 갖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B 가지고 있는 사람 4번에 의해서 B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B, A 하면 3번에 의해서 not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갖고 있으면 2번에 의해서 요거 앞에 거 부정하는 거니까 not D예요. 그래서 B 갖고 있는 사람도 2개까지가 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3번하고 관련 지어보면 그죠? 이 C가 뭡니까? 그죠? 이 C가 not C의 후건, 그죠?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요거 정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not A 또는 B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요거는 드모르간 규칙으로 풀면 not A and
not B니까 C 갖고 있는 사람도 어쨌든 A와 B를 둘 다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D 갖고 있는 사람, 그죠? D 갖고 있는 사람 한번 보시면 일단 2번에 의해서요. 그죠? 보세요. 1번에 의해서 D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갖고 있어요? A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의해서 D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요거 뒤에 거에 부정하는 거니까 not B. 그리고 이미 A가 있기 때문에 3번에 의해서 not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점검해 봐도요.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죠? 답이 먼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B가 아니거나 D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요거 두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깊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그죠?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정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가 그죠?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죠? 그러면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D를 갖고 있지 않은 후보자가 C를 갖고 있지 않다가 참이라면 그러면 요걸 이제 추가하는 거죠. not D면 뭡니까? not C인데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C이면 D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한번 가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죠? 자, C를 갖고 있으면 뭘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 추가하는 순간 D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A 갖고 있는 사람은 D 갖고 있고 B 갖고 있는 사람은 A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D 갖고 있으면 A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디귿을 추가하게 되면 그죠? 뭡니까? C이면 D니까 C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따라서 A, B 없고 뭐가 있어요? D는 갖고 있는 거니까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되는 거고요. 자, 20번은 쉽죠. 빈칸에 들어갈 말인데요. 자, 이것도 쉬워요. 일단은 역사라는 게 현재의 삶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통찰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질문은 이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역사를 끊임없이 삶과 연결하는 거니까 당연히 1, 2, 3, 4번 중에서 역사와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가볍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2회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하고 4회는요. 제가 따로 현장 강의 녹화한 걸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차분히 틀린 거 점검하시고요.